네, 제가 오늘은 사이클로이드 진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학에도 일부 조금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일종의 스페셜 타픽 같은 걸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동영상 자료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거고, 지금 요 곡면상에 요 양쪽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게 곡면을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곡면을 내 중앙에 이렇게 핀을 꽂고 실을 매달면 그 실이 이렇게 곡면에 탁탁 걸리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이러한 진자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클로이드 진자의 주기가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고 제가 강의한 이 기초 물리에서도 배웠듯이 간단하게 단진동이 뭔가 빨리 제가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단진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지금 용철을 수평에 물체가 수평하게 용철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심플 하모닉 모션 단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빨간 공이 실에 매달려서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데 그 원운동하는 빨간 공을 위에서 이렇게 뭐 빛을 쏘면 그 빨간 공이 그리는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림자가 파란 공이네요. 그래서 그림자가를 스크린에 비추면 빨간 공이 이제 파란 공처럼 이렇게 스크린상에서 단진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운동은 곧 단진동이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그림의 스냅샷을 보면 빨간 공이 수평면상에 반지름이 A인 뭐 실에 매달려서 원운동하는 놈을 원운동하는 놈이 이 스크린상에 X축상에 비쳤을 때 이 파란 공의 운동을 보게 되면 파란 공이 원의 이 좌표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파란 공의 위치를 X라고 하고 빨간 공의 위치,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이 이루는 값을 세타라고 하면 이제 세타 즉 빨간 공이 X축상의 요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세타가 0일 때 X축상의 반지름 A인 지점에 놓였다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제 파란 공의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자의 변이 X는 어떻게 되나요? X라고 하는 거는 빨간 공으로 나타내지면 X는 A의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이제 오메가 t니까 그게 이 파란 공의 변이가 됩니다. 그죠?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우리가 이 파란 공의 속도를 얻을 수 있고 그 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A의 사인 오메가 t. 그죠? 그리고 이놈은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이제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를 미분해주면 가속도를 얻고 그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A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이 파란 공의 변이라고 시간에 따른 변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하고 변이의 관계식은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진동하는 물체의 변이와 가속도의 관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제가 양쪽에다가 이 물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F는 ma. 그래서 이 파란 공이 받는 힘은 F는 ma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내가 이제 변이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a라고 하는 거는 x를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한 놈이니까 x의 더블 닷.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단진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되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을 제가 k라고 놓으면 요게 일종의 복원력에 해당되는 그 용철 상수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k는 m 오메가 제곱이고 이렇게 진동하는 물체의 진동 주기는 루트 m분의 k 뭐 이렇게 각 진동수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각 진동사는 루트 m분의 k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기 t는 뭐 오메가분의 2파 이게 이제 이 단진동하는 물체의 운동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원히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요. 단진동의 개념은 영원히 변함없이 진폭이 일정하게 진동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이러한 진동을 우리가 이제 단진자라고 하는 거, 이제 단진자라고 하는 걸 심플 펜줄lum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장에다가 길이가 L인 실을 매달고 질량이 M인 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얘도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진동하는 물체는 이제 누가 복원력을 주냐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도록 하냐면 그게 바로 중력이 복원력을 주겠죠. 요 그림상에서는 요 원호 x의 변이, 원호의 길이 x는 L 세타 이렇게 주어지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놈을 이제 제가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과 실의 장력 이렇게 있겠네요.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mg가 작용을 하는데, 이 중력은 실의 방향, 그러니까 이 원호의 수직한 방향 성분과 원호의 접선 방향 성분으로 힘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직한 방향 성분을 제가 이때 이제 중력과 수직한 방향의 이 원호의 수직한 방향 성분은 당연히 세타의 앵글을 가질 테고, 이때 수직한 방향의 성분을 FC,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성분을 FS 이렇게 내가 둘게요. 힘은 이제 두 개의 성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FC는 뭐냐면 mg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네요. mg의 코사인 성분이 되고, 그 다음에 즉 이 FC하고 같은 방향, 같은 라인 선상에서 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줄이 당기는 힘. T인데 방향은 반대겠죠? 방향이 반대인데 크기로 따지면 FC하고 T는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이 반대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위치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위아래로 흔들림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힘의 평형을 이뤄서. 그래서 알자 힘으로는 T하고 FC는 서로 캔슬이 되는 거죠. 서로 상쇄가 되고, 네트로 따지면, 알자로 따지면 FS만 남게 됩니다. 접선 방향의 성분만. 그 힘의 성분이 mg의 사인 세타인데, 여기 이제 가장 평형점, 최저점에서부터 x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증가하는 방향으로 x를 잡았으니까, 이 힘은 x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x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x의 변위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복원력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물체의 이 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FS밖에 없는 거죠. FC는 T하고 서로 캔슬되고, 그래서 F는 MA인데, 이때 F 이퀄 MA라고 하면 가속도 A는 뭐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가속도 A는 G 사인 세타인데, 이제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하지만 뭐 사인 세타는 세타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에 뭐 세타의 3승, 뭐 세타의 5승, 홀수의 차원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세타 항도 있고 세타의 3승 항도 있고 세타의 5승 항도 있고 굉장히 고차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놈은 세타가 굉장히 크면 비선형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선형 운동 방정식이고, 이놈을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세타가 무지무지 작아야 돼. 세타가 무지무지 작으면 사인 세타는 그냥 세타의 3승, 세타의 5승 이런 놈들은 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세타가 가장 도미넌트한 텀으로 돼가지고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는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세타. 요때 비로소 이게 이제 선형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이제 fs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고, 이때 세타는 L분의 X라고 했으니까 그 세타 자리에 L분의 X를 넣어주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은 누가 중력의 접선 방향 성분이 제공을 하는 거고, 그때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FS는 마이너스 mg L분의 X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마이너스 KX라고 정의해주면 이게 바로 단진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 후크의 법칙이 작용한다. 후크의 법칙은 힘이 변위에 비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x의 제곱, x의 3승 이런 거에 비례하는 것들은 후크의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후크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힘이 변위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할 때만 비로소
단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용철 상수 K에 해당되는 게 L분의 mg가 되고, 그때 진동수는 얘는 이제 K는 m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진동수 오메가는 어떻게 해당된다고? 각진동수 m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 그래서 주기 T는 요 경우에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요 단진자의 주기, 진동 주기는 2파 오메가분의 2파, 루트는 2파이 루트 뭐 g분의 l.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근사를 시켜야 돼. 근사를 어떻게 근사시키냐면 세타를 무지무지 작게 할 때, 세타를 작게 하지 않으면 힘 F는 마이너스 mg L분의 x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여기에 사인 세타에는 세타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세타의 3승, 세타의 5승, 세타의 7승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자를 단진자라고 하는데, 단진자가 정말 일정하게 단진동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단진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떨 때?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그래서 근사식입니다. 단진자는 근사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요즘에도 이렇게 나올지, 최근에 이제 개정교육과정에는 또 나올지 모르지만 교과서에서 이런 걸 이제 단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놈은 초기 각도가 뭐 54도짜리도 있고 27도짜리도 있고 31도짜리도 그려놓고 뭐 39도, 뭐 36도 이런 건 좀 작네요. 뭐 25도, 46도 이렇게 막 해놓고 이걸 단진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맞을까요? 이게 단진자일까요? 세타가 굉장히 크죠? 세타가 굉장히 크면 단진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오개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자는 주기가 막 변할 수가 있어요. 일정하게 주기 t가 2파이 루트 g분의 1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고, 굉장히 주기가 그 이론값과 굉장히 큰 편차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진자는 단진자가 아닙니다. 제가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근사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이클로이드 진자 자체는 진폭에 상관없이 주기가 항상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이클로이드 진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그 과학자 중에 광학하는 과학자 하이원스라고 하는 과학자를 알 텐데, 그 호이겐스가 사실은 이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사이클로이드 진자가 일정한 주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단진자가 단진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많이 유념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던 배우는 학생이던 이걸 유념해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일반역학 1장 5강의 사이클로이드에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바퀴에 제가 보통 껌딱지를 붙였다, 바퀴에 점을 하나 찍고 미끄러짐 없이 바퀴를 싹 굴리면 그 점이 바퀴상에 있는 껌딱지가 그리는 좌측 일직선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기만 할 때 굴러가는 바퀴의 한 점, 까만 점이 그리는 궤적을 사이클로이드 궤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건축물에도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한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갈릴레이가 이런 걸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독수리의 먹이 포획 곡선, 독수리가 먹이를 땅바닥에 있는 먹이를 딱 잡으러 갈 때 직선으로 내려가냐? 그렇지 않고, 사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 강화성,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이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먹이를 잡으러 갈 때 독수리가 내려가는 길이 직선으로 쫙 내려가거나 원으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의 먹이 포획 곡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옥 기와나 초가지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한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사이클로이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최단 강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 뭐 비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보면 사이클로이드에서 그 얘가 이제 일정하게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니까 당연히 각속도도 일정하게 굴러가게 각속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구르는 반지름이 a인 바퀴상의 한 점. 지금 요 바퀴상에 검은 점 내가 P점을 찍어놓고 껌딱지를 여기다 붙여놓고 요 P점이 초기에 이제 그 좌표의 XY 좌표의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요만큼 지금 점선에서 실선만큼 이렇게 돌아갔을 때 P점도 껌딱지도 원점에 있다가 요만큼 옮겨갔겠죠. 그리고 그놈이 쭉 계속 돌아가면 이렇게 지금 빨간 곡선을 따라서 저기 P점이 그리는 자취가 빨간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P점 이 순간에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이 순간에 P점의 좌표를 계산해라. 그럼 얘는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바퀴가 얼마만큼 원호가 움직였냐면 A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A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였고 그동안에 좌표 A 세타만큼 이 원호의 길이만큼 움직인 동안에 그 질량 중심 그 원의 중심은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똑같이 A 세타만큼 움직였습니다. 좌표의 원점에서 있을 때의 원의 중심과 요만큼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원의 중심간의 x축 방향의 수평 거리가 a 세타입니다. 여기다 분필가루 싹 묻혀놓고 여러분들이 싹 굴리면 요게 돌아간 원호만큼 요 직선상의 분필가루가 묻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a 세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끄러짐 없이 구르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x축의 좌표하고 y축의 좌표를 알면 우리가 이제 빨간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이에요. 그럼 x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세타로 나타내주면 x는 a 세타에서 a의 요만큼 a 세타라는 이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그게 바로 x 좌표죠. 그게 얼마죠? a 세타 빼기 a의 사인 세타. 그렇죠. a 세타 빼기 a의 사인 세타가 바로 x 좌표가 되고 y 좌표는 어떻게 되죠? 반지름 a보다는 좀 작죠? 얼마만큼 작죠? a의 코사인 세타만큼 작네요. 그래서 a 빼기 a의 코사인 세타가 y축의 이 P점의 y축의 좌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P점의 껌딱지의 x좌표하고 y좌표를 세타가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산을 했으니 우리가 이제 지금 구했으니까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를 나타내주는 곡선의 방정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곡선의 방정식에서 보면 이 경우에 그 세타가 요 P점이 최고점을 땅 칠 때가 바로 세타가 파이가 될 때니까 세타가 파이가 되면 a 파이가 되고 사인 파이는 0이 돼서 x좌표는 파이 a, y좌표는 당연히 2a가 되겠죠. 반지름이 a보다 기니까 이게 2a, 이만큼이 2a.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딱 P점이 돌아가면 그때 이제 얘가 2파이만큼 돌아갔으니까 2파이만큼 돌아가면 y좌표는 0, 그 다음 x좌표는 2파이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파이 a가 됩니다. 여기 이제 사이클로이드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초기 조건이 달라지면 방정식의 모양이 살짝 변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지. 처음에 껌딱지를 내가 좌표의 원점에다 두지 않고 꼭대기에다가 껌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얘처럼 꼭대기에다가 껌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굴려. 그러면은 얘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P점은 요만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직선에서부터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가 이렇게 됐고 그때 XY 좌표를 계산을 해주면 XY 좌표는 어떻게 되냐? X좌표는 계산을 하려면 제가 여기다가 삼각형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요게 세타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요거 2분의 파이니까 요 앵글을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요 앵글이 어떻게 될까요? 요 앵글이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여기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이제 이게 삼각형이 파이 저기 180도가 되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 좌표를 계산하려면 요만큼이 x 좌표. 그 다음에 요만큼이 y 좌표가 되는데 x는 어떻게 되죠? 요 v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a 세타가 되겠죠. a 세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요 놈이 이제 a 세타가 되겠지. a 세타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a 세타에다가 요게 뭐 어떻게 되죠? 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나요? 그래서 a 세타에다가 더하기 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주면 그게 사인 세타가 됩니다. 플러스 사인 세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y라고 하는 거는 y는 a에서 a라는 거에서 a 빼기 요만큼이네. a 빼기 a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빼기 a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주면 그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해주면 플러스 코사인 세타. 결국은 뭐냐 하면 요게 사이클로이드 방정식인데 지금 껌딱지를 원점에다 놨을 때는 좌표가 방정식이 a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좌표는 a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인데 껌딱지를 초기 조건을 꼭대기 여기다가 껌을 붙여놓고 처음에 시작하면 그때의 사이클로이드 빨간 점에 대한 사이클로이드 궤적은 a 세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사인 세타. y는 a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바꿔놔도 이게 다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나타내주고 다만 그 궤적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는지 그 차이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얘는 그 초기 조건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세타가 0일 때 x는 0, 그 다음에 y는 2a. 여기는 세타가 0일 때 x도 0, y도 0 그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항상 방정식을 적어놓으면 초기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원호 V라는 점하고 P점까지 요 사이클로이드 궤적에 대한 원호를 제가 S라고 할게요. 요거를 VP의 원호를 S라고 하고 그때 S하고 요 세타와의 관계식을 제가 보고 싶은데 요 세타는 지금 현재 내가 요 P점에서 검정색 접선을 걷습니다. P점에서 사이클로이드에 접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 요걸 제가 푸사이라고 했어요. 푸사이. 그게 이제 PQ죠. PQ라는 게 사이클로이드의 접선이고 그 접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 푸사이가 돼요. 이 푸사이는 2분의 세타라고 하는 2분의 세타 맞나요? 요게 이제 세타는 요 삼각형 QCP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세타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2분의 각 CQP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돼야지 그 삼각형의 그 세 각의 합이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고 요 놈이 2분의 파이니까 푸사이는 2분의 세타가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푸사이는 요 각은 2분의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고 요 각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죠? 2분의 세타가 됩니다. 2분의 파이 요게 2분의 파이 파이분의 2 나누기 2분의 세타. 그다음에 요게 이제 2분의 세타가 되고 그래서 푸사이가 2분의 세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 CQP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S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이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얘가 세타만큼 바퀴가 돌아갔을 때, 원호 S가 얼마나 되는가를 내가 계산하고 싶은데, 요때의 라인 엘리먼트는 DS는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양변에다가 d 세타를 나눠줄게요. 그럼 ds 나누기 d 세타는 dx d 세타의 제곱 더하기 dy분의 d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멈추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놈 계산을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a의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옵니다.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줘서 두 개를 더해줘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요 놈이 2a의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s를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d 세타를 우변으로 그리고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s를 구하려면 세타를 어떻게까지 0에서부터 요 놈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0에서부터 세타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0에서부터 세타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S는 어떻게 되냐면 4A의 코사인 4A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여러분들 쉽게 적분을 해줄 수 있겠죠? 적분해주면 2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4A는 여기 요 분모에서 하나가 나온 거고 적분할 때,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적분해주면 이제 2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그리고 0에서부터 이 세타까지 적분해주면 이게 금방 나오네. 그냥 눈으로 봐도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인 2분의 세타를 내가 푸사이라는 걸로 표현해주면 요 P점의 사이클로이드 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과 그 접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 푸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4A의 사인 푸사이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요 원호의 길이가 4A의 사인 푸사이 혹은 4A의 사인 2분의 세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더 강조하면 요 임의의 사이클로이드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이 푸사이고 그 푸사이를 구하면 그게 2분의 세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요 지금 기하학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도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한번 만들게요. 얘는 지금 제가 동전 두 개를 이렇게 지금 붙여놨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동전과 아래에 있는 동전의 양 끝에다가 이제 껌딱지를 붙여놨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초기 조건은 P점하고 Q점, P점하고 Q점이 껌딱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동전상에 그 점을 마킹을 해놓고 PQ라고 마킹을 해놓고 두 점이 동시에 원점에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가고 하나는 지금 동치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하면서 얘는 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위에 있는 놈이 좀 더 빨리 가네요.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Q는 위에 있는 동전은 이미 이만큼 껌딱지가 원점에서 이만큼 옮겨갔고 그동안에 아래에 있는 동전의 P점은 이 원점에서 바닥에서 이만큼 지금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PQ가 모두 그래서 이 PQ가 그리는 경로가 다 사이클로이드 경로예요. P가 그리는 경로, 요건 Q가 그리는 경로. 그리고 그때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상황을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위에 있는 동전의 중심, 아래에 있는 동전의 중심을 각각 CD, 그리고 그때 이 수직축하고 동전이 돌아간 앵글 사이의 각도가 세타, 이렇게 지금 그려놨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Q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거볼게요. P점하고 Q점을 딱 연결하면, P점하고 Q점을 연결하면 그게 이제 선분 PQ가 되면 이 선분 PQ는 어떻게 되냐면 위쪽 사이클로이드에서는 항상 접선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항상 이
이 접선의 수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PQ를 선분을 그어주면 이 선분 PQ는 위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 항상 접선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그 접선입니다. 그래서 걔가 이루는 각이 요게 바로 푸사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푸사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 Q점에서의 접선을 긋고 사이클로이드 상의 접선을 긋고 그게 X축하고 이러는 각이 이게 푸사이가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놈은 이 PQ라고 하는 선분은 아래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항상 이 접선의 수직합니다. 그래서 위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접선, 그리고 아래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수직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지금 이 막대하고 CD가 만나는 요 중앙점, 요 지금 그림상으로 사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I라고 둘게요. 편의상. 그래서 요 놈은 위쪽에 대해서는 접선이고 아래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항상 수직이다. 그걸 우리가 기하 그냥 쉽게 보려면 요 놈을 끝까지 돌려보면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원이 맨 꼭대기로 가는 동안에 아래에 있는 원은 바닥을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얘네들이 또 바닥을 꼭대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을 칠 겁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바닥을 쳤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로를 택할 텐데 그때 역시 P점하고 요게 Q점하고 P점을 연결해 주면 이 P점하고 Q점을 연결해 주면 이 선분 PQ는 요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항상 접선이고 그 다음에 요쪽 사이클로이드에 대해서는 이 접선에 항상 수직하죠. 그래서 매번 어떤 경우에도 항상 요거는 성립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때 이 PQ라고 하는 선분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을 푸사이라고 했고 요 푸사이는 조금 전에 우리가 2분의 세타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고 그때 우리가 그러면 원호 원점과 이 Q점 사이의 선분을 제가 우리가 이제 S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4a의 아까 사인 2분의 세타 여기서 이제 5점하고 Q점의 선분 S죠. 이게 S를 구하면 그게 4a의 사인 2분의 세타라는 것도 조금 전에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CIQ 내가 이제 삼각형을 요 놈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CIQ 그 다음에 PID 뭐 이런 삼각형 두 개가 이제 닮은 꼴인데 이 삼각형 CIQ에 대해서 각 CIQ 그러면 요게 요 앵글 CIQ의 앵글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나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그게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는 걸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CIQ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주면 요 A분의 CD라고 하는 변 CD분의 그 마주변은 마주보는 각 그게 바로 사인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 요 IQ 선분 IQ분의 QI분의 그거에 대한 마주보는 각 이 사인 세타 이게 바로 삼각형 CIQ에 대한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요 변분의 요 사인 각은 요 선분 QI분의 사인 세타하고 같다. 이게 삼각법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QI를 구할 수가 있어요. QI는 A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 A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반각 공식 적용해주면 이 분모가 반각이니까 위에도 반각으로 해주는 거죠. 뭐 사인 2분의 세타는 2 사인 세타 사인 2 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A에서 2를 곱해줘서 2A에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이제 분모 분자 캔슬되고 그래서 QI는 요 선분 QI는 2A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PQ는 그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PQ는 QI의 2배가 되고 그게 4A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요 선분 초록색 직선은 O하고
Q가 이루는 요 S 원호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사이클로이드의 원호의 길이하고 요 초록색 직선 PQ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 문제의 지금 제가 얘기한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제가 정리해 놨어요. 선분 PQ하고 요 OQ 원호 이 선분 원호 원호의 OQ가 같다는 게 바로 이 지금 사이클로이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PQ의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된 진자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특성을 갖는 그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제가 만들게요. 그렇게 해서 선분 PQ와 원호 OQ가 같게 구성된 진자의 경로는 사이클로이드이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요놈 위쪽을 이제 사이클로이드 경로로 해서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해서 요걸 오려 가지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길이가 L인 C를 매달았어요. 그러면 이때 구성은 뭐냐면 반지름이 A인 원, 이게 이제 원의 반지름이 A고 반지름이 A인 원의 한 점이 만든 사이클로이드 경로. 이게 이제 반지름이 A인 원의 한 점이 만든 사이클로이드 경로가 파란색 경로고 그 경로의 뾰족한 끝, 그게 Q점이죠. Q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그 실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 이게 이제 4A가 되겠죠. 실의 길이가 아까 4A. 그죠? 4A가 되면 A가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원호, 내가 이제 이 사이클로이드의 최저점에서부터 이제 S만큼 이동했을 때 요 사이클로이드의 원호의 길이가 4A에 여기 지금 푸사이만큼 이 지금 요 접선 P점에서의 접선이 수평선하고 이루는 값을 푸사이라고 하면 이게 푸사이가 생길 만큼 S가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그때 S는 4A 사인 푸사이가 되고 전체 이제 이 실의 길이 브라운의 실의 길이는 4A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제가 얘기해서 사이클로이드로 만들어서 S를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클로이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여기 이제 진자를 여기다 매달아 놓고 길이가 4A인 실에 진자를 매달아 놓고 요 놈을 이제 진동시킬 거야. 진동을 시킬 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mg가 되고 mg가 있고 실의 장력이 있겠죠. 두 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 F는 ma인데 이때 작용하는 R자 힘은 뭐냐면 벡터적으로 중력 더하기 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력 더하기 장력을 그래서 벡터는 그냥 굵은 글씨로 쓸게요. 네, 화살표 쓰기 대신에. 그럼 우리가 mg를 먼저 보면 이 mg는 제가 이 사이클로이드의 접선 방향의 성분하고 이 장력과 나란한 방향 성분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면 요 놈이 푸사이면 지금 제가 요 앵글도 푸사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내가 위쪽 방향을 수직한 성분의 단위 벡터 n-이라고 나타내줬고 그 다음에 요 접선 방향 사이클로이드의 접선 방향의 단위 벡터 성분을 타우 햇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중력은 n-햇 수직한 노멀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접선 탄젠셜 컴포넌트 타우 햇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래서 mg의 사인 성분은 타우 햇으로 mg의 코사인 성분은 n-햇이 가져가겠네요. 근데 mg는 지금 화살표가 다 아랫방향이니까 얘는 아랫방향 더하기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 n햇하고 타우햇하고 반대방향 n햇은 플러스 n햇은 위쪽 그 다음에 플러스 타우햇은 올라가는 방향인데 중력에 의한 성분은 다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mg는 타우햇 방향 성분은 mg 사인 psi 그 다음에 n햇 방향 성분은 mg 코사인 psi가 되는 걸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력은 어떻게 되지? 장력은 n햇 방향 성분이겠네요. 크기는 t고 방향은 n햇 방향 성분. 그러니까는
이 장력의 수직한 장력의 성분과 장력과 중력의 어떤 성분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될까요? 요 mg 코사인 세타 성분 서로 캔슬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캔슬되고 오로지 남는 건 요 탄젠셜 방향 성분, 접선 방향 성분만 얘가 복원력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복원력을 계산을 해주면 F는 마이너스 mg 사인 psi인데 F는 어떻게 되냐면 F는 ms 닷, ms 더블 닷, F는 ms 더블 닷, 복원력의 탄젠셜 방향 성분의 가속도죠. 가속도는 S의 더블 닷이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G 사인 psi가 됩니다. 우리가 단진자하고 계산할 때하고 비슷한 형태가 됐죠. 비슷한 형태인데 형태는 비슷한데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S 더블 닷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푸사이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이게 푸사이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S는 4A 사인 푸사이니까 사인 푸사이는 어떻게 되죠? 사인 푸사이를 S로 나타내주면 4A분의 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S 더블 닷은 마이너스 4A분의 GS가 됩니다. 모든 걸 S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는 마이너스 오메가 단진동하는 놈은 마이너스 가속도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변위 이렇게 쓴 게 단진동이었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4A분의 G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각진동수 오메가의 제곱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단진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단진자는 제가 뭐 사인 세타를 뭐 해놓고 mg 마이너스 mg의 사인 세타 했는데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 세타가 무지무지 작을 때는 만 사인 세타가 돼서 근사를 시켜야지만 단진자가 된다고 했는데 사이클로이드 진자는 제가 여기서 근사를 시켰나요? 근사 하나도 안 시켰죠? 그냥 모든 걸 S로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형 방정식이 된 거예요. 힘 F는 MA인데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은 F는 MA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S 그냥 선형 복원력이 작용하는 거죠. 완전히 선형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물론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나타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근사식이 없이 완전하게 단진동을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진자는 완벽하게 단진동하는 식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근사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사식이 없다는 얘기는 S가 뭐 되게 작건, S가 좀 크건, 요 사이클로이드 범위 안에서의 진폭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 어떠한 진폭에서도 각진동수는 루트 4a분의 g로 같습니다.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죠? 주기 t는 2파이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g분의 4a입니다. 4a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실의 길이에요. 실의 길이. 이 실의 길이하고 뭐가 같으냐면 요 사이클로이드의 한 단면 이 원호의 길이가 바로 4a예요. 4a. 이 원호의 길이가 요 실의 길이하고 원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한쪽의 원호의 길이 그게 4a예요. 물론 요만큼 왔을 때는 이제 뭐 4a 사인 psi지만 그래서 요 하나의 사이클로이드의 원호의 길이하고 실의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진자를 구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떤 진폭에서도 똑같은 주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진자하고 단진자하고의 차이점을 한 번 더 보면 단진자는 실만 있잖아요. 그래서 단진자는 실만 있기 때문에 얘가 실을 매달고 진동을 시키면 이렇게 궤도가 원궤도를 이렇게 움직이겠지. 단진자는. 근데 사이클로이드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으면 사이클로이드 궤적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을 때는 이 실이 단진자처럼 자유롭게 못 움직이죠. 그 칸막이에 턱턱 걸릴 거 아니에요. 실이 탁탁탁탁 걸리니까 그 실이 걸리면서 만드는 궤적이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궤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칸막이를 만들어 놨을 때의 실이 만드는 궤적을 사이클로이드 궤적이고 칸막이를 없앴을 때는 그냥 심플 펜줄름이 되는 거예요. 심플 펜줄름이 될 때는 주기가
그 일정한 주기를 갖게 하려면 세타를 무지무지 작게 해야 되지만 사이클로이드 진자를 만들면 진자의 진폭을 작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그젝트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길이가 4A, 4A는 반지름이 A인 원호를 통해서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만들었고, 그때 실이 길이가 L일 때, 요 지금 하나의 높이가 이제 2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진자의 사이클로이드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4A가 됩니다. 이 진자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진폭에 상관없이 주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요 놈을 진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만들어 놓고 공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다 놔. 그러면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출발한 놈이 먼저 도달 안 해요.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게 바로 진자의 등시성이야. 그러니까 진폭에 상관없이 내가 빨리 도착해야지 하고 여기다가 물체를 딱 놓는다고 해서 바닥에 도달하는 게 더 빨라지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진폭을 멀리 해놔도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 그게 바로 진정한 단진자의 특징입니다. 그 단진자의 특징을 고스란히 구현해 주는 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진자입니다. 그래서 진자의 등시성이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진폭에 상관없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그 시간이 이 주기의 4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로이드는 그러한 진자의 등시성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을 해주고, 제가 이제 여기는 그림을 갖다가 인터넷에 가지고 왔는데, 높이가 100m 되는 지점에서 한 놈은 직선을 따라서 바닥에 도달하고, 또 다른 경우는 원궤도를 따라서 도달하고, 또 다른 거는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따라서 도달을 할 때 높이가 100m 지점에서 낙하하는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낙하할 때 시간을 측정을 하면 이 그냥 직선을 따라 내려오는 거는 3.54세컨드, 원궤도를 따라서 내려오면 3.27세컨드, 하지만 사이클로이드를 따라서 내려오면 3.23세컨드, 사이클로이드를 따라서 내려오는 게 가장 빨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독수리도 그걸 알아요. 독수리도 가장 그 사이클로이드 궤적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나중에 독수리 만나면 꼭 사진 찍으세요. 그게 바로 최단 강화성이고,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반 역학, 라그랑지 역학 10-2장에서 요거를 증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요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사이클로이드 특강에 대해서 좀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